안녕하세요, 2학년 여러분. 오늘은 8단원의 마지막 개념인 물질마다 다른 온도 변화, 비열에 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열 개념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전 시간에 열팽창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 열팽창 중에 선생님이 확인 문제의 예시를 들었는데 수업 중에는 언급 안 한 것들 2개 정도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길가에 있는 전봇대의 전선을 잘 보면 서울에서는 보기 힘들지만 간혹 이제 볼 수 있죠. 그 전선을 보면 여름철에는 이렇게 늘어져 있고요. 겨울철에는 이렇게 좀 팽팽하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전선이 금속 고체이기 때문에 열팽창이 일어난 경우의 예시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서 아파트나 빌라나 이런 데 보면 우리가 도시가스를 다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가스 배관이 그 건물 외벽에 붙여져 있는데 그 건물 외벽의 가스 배관을 보면 이렇게 일자로 고층까지 연결되는 곳은 없습니다. 얘를 중간에 보면 이렇게 이제 굽어서 이제 되는 곳이 곳곳에 있어요. 근데 이렇게 굽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름철에 이 가스 배관도 어떻게 열팽창이 일어나고요. 이 열팽창이 일어났을 때 공간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굽은 형태의 부분을 약간 듬성듬성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 가스 배관 이것도 이제 열팽창의 한 예시예요. 그러면 이제 비열에 관한 내용 개념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물질에 따라 비열이 다름을 설명할 수 있다. 이 비열도 물질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비열은 수치화되어 있어요. 우리가 밀도가 수치화되어 있는 것처럼 이 비열도 수치화되어 있어서 다른 물질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비열이란 무엇이냐? 자, 필요한 열의 비교예요. 물질마다 다른 필요한 열의 비교. 근데 그 필요한 열이 무엇이냐? 이 정의는 이제 뒷부분에 나옵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이제 도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교과서에 나온 내용은 지금 맛있는 스테이크가 있는데 이 스테이크가 잘 익혀지고 그 다음에 빨리 식지 않기 위해서 지금 돌판에 이렇게 굽네요. 근데 왜 돌판에 이렇게 굽느냐? 돌판이 잘 식지 않는 까닭이 있대요. 그러면 오늘 수업을 들으면 이제 이 이유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비열에 대한 개념을 이제 우리가 이끌어내기 위해서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물과 식용유를 지금 여기 보면 스테인리스 컵에 둘 다 이제 받았어요.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핫플레이트로 이제 가열을 합니다. 같은 핫플레이트 위에 있기 때문에 물과 식용유가 받는 열의 양은 동일하겠죠. 열의 양은 같고요. 그 다음에 각각 디지털 온도계를 꽂아서 1분 간격으로 변화되는 온도를 측정해 볼 것입니다. 결과 선생님이 이제 가져왔는데요. 자, 1분 간격으로 이렇게 측정을 했더니 처음에 물과 식용유를 같은 10도씨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5분이 지나고 이 각각의 물질의 온도를 보니까 물은 40도씨가 됐어요. 이렇게 되는 동안 얘는 플러스 30도씨가 이제 증가했고요. 식용유는 10도씨에서 86도씨까지 온도 변화가 일어났네요. 얘는 76도씨가 이제 상승을 했어요. 온도가. 지금 열의 양은 같은데 같은 열의 양으로 가열을 했는데 온도 변화는 달라요. 그러면 왜 이렇게 물질마다 이런 온도 변화가 다를까? 지금 열은 같은 양을 준 거는 이해가 가죠? 같은 핫플레이트 위에 올려져 있으니까. 자, 온도 변화가 다릅니다. 이 다름이 이제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실험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같은 시간 동안 온도 변화가 더 큰 물질은 지금 식용유가 플러스 76도씨까지 이제 변화가 됐으니까 얘는 뭐 식용유가 되겠고요. 뭐 관찰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물과 식용유를 같은 온도만큼 높이는데 필요한 열의 양은 어느 쪽이 더 많을까? 지금 여기 실험에서는 오븐을 핫플레이트가 열을 줬어요. 그랬는데 지금 물은 플러스 30도씨가 됐고 아까 식용유는 플러스 76도씨가 됐어요. 그러면 같은 온도만큼 높이는 데는 자 물과 식용유 중에 필요한 열의 양은 지금 식용유가 온도 변화가 더 크죠. 그럼 물이 더 열의 양이 필요한 열의 양이 많겠죠. 이것을 이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의가 하나 나오는데요. 자,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합니다. 비열. 자, 열을 비교한다. 필요한 열의 비교. 자,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 자, 아까 물과 식용유를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봤었는데 같은 1도씨를 올릴 때, 온도를 올릴 때, 같은 온도만큼 올릴 때 식용유보다 물에 더 필요한 열이 더 많았죠. 그래서 물의 비열이 더 큽니다. 자, 이와 관련된 내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이거 안 외워도 돼요. 이거는 이제 비열은 처음에 선생님이 도입할 때 수치화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를 보니까 우리에게 제일 친근한 물은 어쨌든 단위는 우선 무시하고 1입니다. 선생님 수업 시간에도 언급을 했어요. 밀도도 물이 1이에요. 단위는 우리 뒷부분은 우선 생략하고 자, 이제는 이제 알 수 있죠. 우리한테 가장 가까운 물을 1로 잡고 다른 물질을 어떻게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수치화한 것이에요. 그럼 에탄올은 지금 0.57, 얼음은 뭐 0.50, 콩기름이 지금 식용유가 0.47이네요. 그럼 1도씨를 높이는데 아까 물과 식용유를 실험을 했기 때문에 자 1도씨를 높이는데 물은 1만큼 열이 필요하면 콩기름, 식용유는 0.47만큼 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이 비열이 더 커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는 0.21 뭐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돼 있는데 뭐 철은 0.11 이렇게 돼 있네요. 모래 0.19. 자, 여기서 한 번 더 볼 수 있는 거. 자, 물과 우리 모래를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물과 모래라고 하면 우리 바닷가에서 모래사장하고 바닷물을 비교할 수가 있어요. 이거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에 나올 때 해풍, 육풍이 나와요. 근데 그때 뭐라고 배웠냐면 자, 모래는 낮 동안에 태양으로부터 같은 열을 받으면 모래가 먼저 데워지고 더 빨리 식죠. 자, 먼저 데워진다는 것은 어떻게 필요한 열이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이 작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물이 비열이 크기 때문에 자, 비열이 큰 물체는 천천히 온도가 올라가고 천천히 온도가 내려가요. 근데 비열이 작은 물질은 물보다 이제 비열이 작다. 그러면 물보다 온도가 더 빨리 올라가고 더 빨리 식어요. 그래서 이 빨리 올라가고 모래가 온도가 더 빨리 데워지고 빨리 식음으로 해서 육풍과 해풍이 바닷가에서 분다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온도 개념으로 바람을 이제 설명을 해왔었고요. 3학년이 되면 이것을 이제 기압으로 설명을 합니다. 고기압과 저기압으로도 설명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 한번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그림을 교과서에서 이제 이 그림을 이제 보다 보니까 물질마다 이렇게 수치화돼 있고 이 수치를 알면 물질이 이게 무엇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열도 뭐다? 여러 번 선생님 말했지만 물질의 특성이 될 수가 있어요. 다른 물질과 비교되는 특성이죠. 이게 특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 결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비열이 뭐한 물질은 온도가 잘 변하지 않는다. 비열이 뭐한 물질은 금방 얘기했죠. 비열이 높은 물질은 왜냐면 1도씨를 높이는데 1도씨를 올리는데 필요한 열의 비열의 정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온도가 잘 변하지 않는 것이 비열이 크겠죠.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비열이 낮은 물질은 온도가 잘 변합니다. 그래서 이 비열이 높은 물질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생활 속에서 비열이 낮은 물질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의 차이를 이용해서 생활 속에서 우리가 활용을 합니다. 지금 그러면 첫 번째 선생님이 우리 그 교과서의 도입 부분에 돌판에 이제 고기 스테이크를 올렸어요. 이게 스테이크야. 자, 스테이크를 올린 이유, 돌판 구이를 할 수 있는 이유, 이 돌판이 비열이 높습니다. 비열이 높은 편에 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 스테이크를 굽는데 너무 빨리 이제 온도가 올라가서 타버리면 안 되잖아요. 천천히 이제 데워지고 천천히 식어요. 그래서 이런 돌판에 이런 스테이크를 하는 게 좀 더 과학적이기 때문에 이제 돌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리에서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비열에 우리가 이제 가까운 게 이제 생활 속에 제일 가까운 게 먹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 이제 선생님이 더 플러스한 내용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활에 활용되는 비열 중에 우리 프라이팬이 있어요. 프라이팬 없이는 못 살죠. 요리할 때. 왜냐면 달걀 프라이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고기 볶음부터 해가지고 우리 그 주방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 주방 기구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프라이팬은 열이 빨리 전도돼 가지고 여기 이제 열의 전달 방법을 또 얘기하자면 전도라는 개념도 들어가겠네요. 열이 빨리 전도돼서 어떻게 온도를 빨리 올려서 음식을 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프라이팬 재질은 비열이 높은 물질을 사용해야 될까요? 비열이 낮은 물질을 사용해야 될까요? 비열이 낮은 물질로 프라이팬을 만듭니다. 그렇겠죠. 온도가 빨리 올라가야 우리가 계란 프라이를 하든지 볶음밥을 하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고기를 굽든지. 또 하나 그 라면 요리와 만약에 이제 요리로 비교하자면 라면을 뭐 끓여 먹을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찌개를 끓여 먹을 때가 있어요. 이 활용도가 약간 다름이 있어요. 여기 좀 구분해 볼까요? 그러면 이 라면은 우리가 빨리 끓어서 빨리 먹어야 되고요. 이 찌개는 끓이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하는 동안에 먹는 거니까 이제 천천히 식어야 돼요. 그래서 라면을 끓이는 냄비랑 찌개를 끓이는 냄비에 차이가 있어요. 라면은 대부분 그 양은 냄비라고 하잖아요. 그 노란색 냄비, 얘가 알루미늄이에요. 알루미늄 냄비를 사용하고요. 찌개는 뚝배기를 사용할 때가 많아요. 자, 라면을 끓일 때 쓰는 알루미늄은 비열이 뚝배기에 비해 낮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온도가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물을 빨리 끓일 수 있어서 라면을 빨리 끓이지만 더 빨리 식겠죠. 그 다음에 찌개를 끓일 때 사용하는 뚝배기는 서서히 끓어서 너무 빨리 끓어버리면 찌개가 다 뭐라고 해야 되나 쫄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끓고 그리고 우리가 밥 먹는 동안 이제 덜 식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뚝배기는 알루미늄에 비해 비열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활 속에 우리 비열이라는 용어는 쓰진 않지만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경험상으로. 그래서 라면을 끓일 때는 얇은 냄비를 쓰고 찌개를 끓일 때는 좀 더 두꺼운 냄비 또는 뚝배기를 사용해서 적절하게 우리가 생활 속에 비열이라는 이것을 활용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 개념을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러면 이런 비열에 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 이거를 이렇게 달달달 외우지 않더라도 어떤 개념인지는 생활 속에서 예시를 통해서 알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비열에 관한 여기에 계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계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나오면 잠깐 선생님이 언급을 하고 그러나 이제 기말고사에서 내용은 빼겠습니다. 또 하나, 자 다음 시간부터는 그 8단원의 형성평가를 선생님이 그 유인물을 나눠준 적이 있어요.
그 유인물을 선생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4교시로 진행이 되고 목요일 날은 우리 재량 휴업일이잖아요. 수능 때문에. 그리고 금요일 날도 4교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편차가 좀 심해요. 그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오후에 들고 목요일 날 드는 반들은 수업이 다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편차가 좀 반별로 좀 있는데 그걸 이제 좀 더 이제 고려해서 선생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확인 문제 간단하게 그 구글 폼으로 낼 테니까 자 풀어서 답 확인하시고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